자,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현상 부장하고 비슷한 분을 시사평론가 한 분을 모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너무 똑같은데. 저희 패널로 오셨나요? 정치 시사평론가. 영상 한번 봐야겠는데. 가끔 댓글 보면은 그 박 부장님한테 이제 그 소가 핥은 머리. 우리 차라리 우리 박현상 일단 인사를 하고 어서 오세요. 네. 박현상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현상 부장이 너 주식 정말 못한다. 너 진짜 더럽게 못 맞춘다. 이런 거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웃으면서 못 넘기는 게 하나가 머리를 소가 핥았냐? 이 말은 정말 못 참겠다. 이거 진짜 못 참겠어요. 아무리 제가 가족분이고 어르신이라도 이거는 안 참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왜죠? 근데? 네, 소가 그냥- 절대 핥은 머리 아닙니다. 나름 그 공들여서. 가꾼 네. 머리. 예? 가꾼 머리. 나 나름 이렇게 그 디자이너가 해주는 머리인데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세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네. 네. 자, 오늘 증시 한번 전체 총평 한번 해주셔야죠. 호재 악재를 얘기할 수 있고 종평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오늘로서도 또 안타까운 게 또 결론이 나죠. 어제 1조 2천억인가요? 개인 투자분들 코스피 코스닥에서 파는 거 어제뿐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란 점은 그거였죠.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의 판단과 과거의 패턴이 어긋나는 일이 금월에 일어난 거죠. 네. 왠지 아시잖아요. 개인들이 그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네. 지수는 그날 밑꼬리는 달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틀 오늘 빼고요. 이틀 동안 어땠습니까? 종가까지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물량보다 혹은 기세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에 가는 나 여기 못 해먹겠다는 이런 것들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그렇게 안타깝고 짜증나고 우습게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네 오늘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지.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제가 타 방송사 그 경제TV 지금 시간 좀 늦은 시간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댓글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PBR 0.83배다. PER 8.3배다. 지금 시장이 어디 이게 논리적인 시장이냐. 여러분들이 파는 솔직히 삼성전 하이닉스 괜찮았어요. 거기는 잘 버텼어요. 괜찮아요. 요 며칠 동안.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어제 최소 8%에서 20%씩 깨진 여러분들이 물려 있었던 테마주 혹은 성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그냥 녹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 호가 보셨나요, 어제? 장중에 그 스트레스성 매도거든요. 그러게 지지는 너무 거예요, 예. 오전에는 그래도 좀 버티다가 맞아요. 합리적인 하락 정도 선에서 느닷없이 그냥 그냥 투매가 오후까지 나오는 것 봤는데 이거 뭐 뉴스 보니까 좋은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오후 들어서 어제의 장중 저점을 깨기 2시 정도에 깨기 시작을 하더니 네. 그때부터 투매가 시작이 된 거죠. 그냥 종목들이 허벌나게 깨진 겁니다. 허벌나게 깨진 게 뭐냐면 제 기준에서는 호가가 없어요. 매수 호가가 2주, 15주, 132주. 그러면 고객들 얼마 들고 있어요? 500주 들고 있거든요. 500주 들고 합쳐봤자 150만 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내 거 파는데 호가 6개 지져야 돼요. 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던진 분들. 그러면서 댓글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냐. 증권사 직원들이면 거래 일으키려고 그런다. 미국이 수수료가 더 비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가 더 비쌉니다. 국내가 제일 싸고요. 그런 졸렬한 비난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제 1조 2천억? 금요일날 2천억, 3천억 털린 사람만 바보 된 거예요. 그러게. 진짜 안타깝네 또 그 생각.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 오후 2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외인이 3천억 선물 매도하다가 딱 1시간 만에 5천억 감아 올렸어요. 이거 보고 어제 그래 또 털렸다. 또 털렸다. 이거 무조건 갭상승인데 그렇잖아요. 미국이랑 상관없이 갭상승이었어요. 이렇게 5천억 감아 올릴 때는 1시간 안 걸렸습니다. 감아 올릴 때. 그거 또 털린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압니다. 금요일날 코스닥 코스피가 바로 올렸죠. 왜요? 주말사 이벤트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 끝났구나.
해서 이제 던진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식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였었어야죠. 주식이 아니고 우리가 저희 얘기할 때 언제 주식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맨날 주식을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고 사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는 정치와 주식이 혼재됐었던 거죠. 못 버티고 정말로 더 빠질 것 같고,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그래요, 탄핵안 또 발의한다니까 네. 화수목금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던진 겁니다. 아까 이제 본부장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시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그렇죠. 어제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오늘 경제방송 오후에 보니까 내일의 종목은 나와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시장은 또 오르면은 오른 대로 저가 신당에 떠들어서 오늘 VT가 신고가입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을 건데, 어제 털린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맨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진입을 못하게 무섭게 한 다음에 올릴 때요, 오늘처럼 갭으로 올려가지고 못 잡게 해버려요. 항상 시장은. 네. 어제 오늘 시장에서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못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어제 마이너스 9%에 지졌는데 그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15%예요, 플러스. XR, VR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오늘 이제 다음 예. 이제부터 못 잡지. 못 잡아요. 그거 호가 없어요, 지금도. 올라가는 것도 호가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식시장, 정치 빼고요. 주식시장의 저희는 다 알아요, 이거를. 봤기 때문에. 8월 5일 날도 기억하시죠? 갭을 올랐어요. 못 잡게.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의 생로병사, 이거를 우리 가족들은 또 당하지 말자. 정말로. 어제 오늘 리얼하게 말씀드립니다. 호가가 없었어요. 500주 파는데 5토가 나갔어요. 5토가. 그러게. 예. 진짜 그러니까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오늘 시장으로 잠깐 들어와서. 근데 아마 어제 그래서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못 팔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 호가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올랐으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시장이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 정말 다르잖아요. 오늘 정말 웃긴 얘기 드릴까요? 저기 주식 떠나가지고 코인 가셨던 A 땡땡 투자자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오늘 코인 많이 떨어졌는 박살 났던데. 이거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할까요? 거기서 손실 나고, 여기서 손실 나서 글로 갔다 또 서서 손실 나고. 그게요, 가신 지 2, 3주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런 자산들의 이 현상들이 이게 다 빼자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는 지금요, 어제 털려서 복구 못 합니다. 어떻게 복구를 해요, 그거를. 개별주 40%, 50% 털렸는데 따블 내야 돼요, 계좌.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사신 분들 존중합니다. 너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겠죠. 근데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정말 안타까워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심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죠. 남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가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네. 그걸 버티고 이겨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 투자 세계라는 건 원래 그러니까. 제 고객들이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방해된다고. 혹은 저 바쁘고. 그거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근데 어제 전화가 좀 점심 때부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라도 정신 차리고 있을 테니 고객님은 일상생활 하시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 가족분들도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계좌의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는 현금이에요, 현금. 수익 난 건 당연한 거 좋은 거고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혹은 어제, 오늘 아침에, 사실은요, 저 어제랑 오늘이랑 매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도요, 솔직히 오늘 살 거 있었습니까? 살 거 별로 없었어요. 한두 개? 오늘 신고가 쏜 것들? 근데 그게 신고가 쏘기 시작을 했을 때 보니까 이미 7%, 8% 뜨고 있었죠. 매매 잘했으면 한 6, 7% 수익 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시즌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죠. 알아요. 아는데, 우리 지금 8월 5일날 한 번 봤고요. 올해만 지금 2번 봤어요. 이런 것들을. 코로나 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금융위기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희는요, 이 정도는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짜증이 나고 힘들지만은 이것 또한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이 악물고. 나도 그때 예. 금융위기 때 저기 한화 가지고 맞아요. 예. 5연속 하한가 맞아봤어요. 맞을 수 점 있죠. 하한가.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게 무섭죠. 고요해져요. 한 3방 맞으면은. 뭐 제가 지지난주 거 봤는데 이영호 이사님도 꽤 관록이 오래 되셨잖아요. 그렇지. 그때 빠진 거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정도 관록은 없어요. 그 저기 10%일 때, 저 15%대 들어갔거든요. 상한가가. 근데 하한가 2-3방 맞으면 고요해요. 정말 고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도 그렇게 기억 돌려보니까 점 하한가 3번, 제가 그냥 어렴풋한 기억에 점 하한가 3번인가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딱 풀렸어. 풀려가지고 올라가다 다시 떨어질 때 이제는 풀리겠지 해가지고 그때 미수를 팍 써버렸어요. 신용 미수를 써버렸는데 그 다음 날 또 하한가가 가더라고. 맞아. 한 번에 안 돼. 야, 그러니까 진짜 그다음에 그냥 계좌 덮어버렸어. 맞아요. 컴퓨터 꺼버렸어. 그러니까는 포기하게 되더라고. 정말로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좀 목소리가 격양이 되는데 어제와 같은 위기는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만 홀대 당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은 잘 돌아가는데 우리만 안 좋을 거 안 좋고 우리만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모든 악재 뉴스가 쏟아지면서 매도 버튼을 누르게 했던 거죠. 이겁니다. 어제는요. 뭐 질서 있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 그치, 나온다. 뭐 오래 지금- 걸린다. 지금 뉴스 보면은 네. 아이고 이거 몇 개월간은 한국 미래가 없겠구나. 그냥 복잡하겠구나. 환율 어제 농우라에서 1,500원 뚫는다 그러고. 그렇지. 근데 1,500원이요. 내년 5월까지 전망이에요. 네. 지금 당장 1,500원에 간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헤드라인만 딱 보고 물론 저도 압니다. 힘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오늘요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크게 2가지로 말씀드려요. 처음에 갭상승이었고요. 2번째 매도가 없고요. 하나 더 있네요. 중국이 어제 좋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어제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좀 이게 이런 말 좀 죄송한데 안 빠지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왜냐면은 이럴 때 뭔가 이게 딱 뛰어서 시장이 풀리고 있을 때 매도 물량이 많으면 또 두둑이 패잖아요. 매도는 어제 다 나갔거든. 팔 물량은.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솔직히 말해서 퓨어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도 지수가 뜨고 있는데 10시 반에 중국이 어제 홍콩 3% 뜬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정치국 회의 끝나고 나서 성장률 조정했죠. 그러면은 저기 내일이죠. 좀 더 내일 저기 경제공작 회의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 하루 동안에 중국 장국이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정치국 회의에 성장률 상향 조정시켰고 정치국 회의 공작 회의 하루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은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이렇게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간 거예요. 하루 종일. 오늘 시장 자체가. 매도도 없었고 매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어제의 투매가 없어져 버린 바람에 오늘 시장 볼까요? 외국인 팔았어요. 1,500원 팔았고 기관 여전히 샀고요. 다행입니다. 기관 그러시는데 요즘 솔직히 기관들 매수 없었으면 시장 2,300 깼어요. 최근에. 그렇죠. 여기라도 연기금 들어오고 금투 들어왔었으니까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큰 것들 어제까지 받쳤잖아요. 없었으면 큰일 났어요, 진짜로. 맞아.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그 아주 힘든 일을 겪을 때 투자 실패하거나 했을 때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변화되리라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는 2008년 이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신용 미수를 절대 안 써. 아유, 그거 절대 안 써. 되죠. 비투도 안 하고 결국은 욕심을 내지 말자. 네. 신용 미수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요번만 요렇게 너무 확실해 보일 때 요것만 한 번만 이러면서 다시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고객과 합의하에 이번에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좀 크게 뭐 사자고 하시는 뭐 투자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빠지면 이제 2,300 언저리 왔다 갔다 그러면 다 질르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 안 샀어요. 한 주도 안 샀어요. 떠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또 흥분해 버리면 그렇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그래요.
이게 지금 왜냐면 저기 저 같은 사람 혹은 임소열 대표님 같은 분, 우리 이주연 이사님 같은 분들은 이게 왜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을 내가 몸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또 망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생각하시면 예. 사람이 변화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요. 정말 어려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어야지만 네. 그때 가서 변화해야 되는 욕구,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맞아요. 변화가 돼. 근데 맞습니다. 평소에는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그럼 인정을 하죠.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거 닭깡통을 차고 나서 변화하면 또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최대한 그 아픔을 공감하려고 그럼요. 노력을 네. 하면서 약으로 삼아야죠. 네. 자, 오늘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좀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있을 거예요. 오늘 다 오르긴 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일단 요거 시가총액 상위 먼저 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흥분하느라고 세팅을 하야 되는데. 그래. 아 미안해. 내가 시작부터 소가 핥은 머리라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흥분해가지고 오늘 보시면은 여기서 시총 상위주들인데 오늘 빠진 게 엔솔 하나, 고라이는 저는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드릴 영역 아니에요. 맞아요. 고라이는 빼겠습니다. 신한지주예요. KB는 조금 올랐고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일단 엔솔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강했어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속할 수가 없었던 종목이 될 거고 신한지주와 KB금융 봤을 때 KB금융도 솔직히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얼마 안 오른 거죠. 0.6%니까 최근 낙폭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호재 얘기하셨잖아요. 금투세 통과. 네. 그러니까는 예산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그렇지. 통과가 되면서 했는데 요거는 근데 금투세 통과가 몇 시에 떴습니까? 장 끝나고 떴어요. 끝나고 거의. 뜬 것 같은데. 4시쯤. 맞아요. 3시 반에서 4시 사이였어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이 금투세 통과로 움직인 건 아니겠죠. 네. 기대감 때문에 간 거고. 장 끝나고 드디어 우리가 그 해냈다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통과된 것 중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는 통과가 못했어요. 이게 조특법 개정안이거든요. 조세특례법. 근데 이거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12월에 뭔가 배당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배당은요 기본적으로 담당 PB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추워질 때 하는 겁니다. 한 10월 정도, 9월, 10월 넘어올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시죠? 우리 가족분들 배당주를 샀어요. 12월 29일 날 배당락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저희 시장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바뀌어 있죠. 요것도 보시는 분들 많아요. 배당락만큼 빠져요. 내 주가 어디 갔어? 내 주식 어디 갔어? 배당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 배당만큼 3월 달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배당소득세를 징구하고 들어오게 되죠. 이게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 배당주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그냥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죠. 배당이 6%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매매 차익으로 7% 나오면 배당 들어가요. 오히려 그게 더 땡큐 아닙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계열이 너무 짧다. 12월 말에. 배당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물론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한 거는 지난주부터 금융주 밸류업을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조금 그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을 한 거죠. 네. 밸류업에 대한 거. 인정을 하는데 지금 오늘 종목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지금. 좀 뭔가 믿음직스러웠던 아이들은 안 움직이고 낙폭 과대가 움직이는 거죠. 내일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형주 단에서는 섹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재건 재건.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알아서 평가를 하시면 되고 종목들 20%씩 많이 올라댔어요. 5회 올랐어요. 5회 올라. 근데 오늘 점심 때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 관련주 갑작스레 부러지는 거예요. 상한가 쳤던 것들이. 그래요? 예. 근데 기사를 보니까 뭐 빼겠습니다. 빼고 그냥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죠. 이거는 정치 얘기죠. 이제 주식과 정치를 분리하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근데
그 종목들을 제가 최근에 오른 걸 봤어요. 네. 봤는데 내일까지 오르면 거래 정지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시죠? 경고 들어가고 했을 때 거래소에서 경고 제한 조치 나오는 거. 그러면은 그 뉴스로 빠졌을까? 아니죠. 오늘부터는 팔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정치 관련주들이. 그 이런 메커니즘을 좀 파악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정치인이 안 올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는. 근데 그거를 하시되 최근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뭔가 허들 그런 것들이 경고 이런 종목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세력들은 또 거기서 싹 빠지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작동 안 해가지고 좀 한 열흘 정도 쉬었다?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올리죠 뉴스단으로. 요런 메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상단에 온 것 같아요. 많이 빠지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못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겠네 뉴스단에서는. 그러면 지금은 가격대가 올라왔고 지수가 어려울 때 그것들만 올라왔으니 지수가 만약에 돌린다면은 그것들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경고도 있고 그런데 쉴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조금은 약간은 이런 그 허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시장 측면에서 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VT, 야, 이거 파마 리서치 반응들이 참 좋던데. 많이 회자가 되죠. 근데 오늘 급등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13%. 우리 차트쟁이들이 저 같은 애들 좋아하는 종가상 신고가, 그죠? 그리고 VT 신고가 올해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루닛도 VT는 사상 최고가, 루닛은 올해 신고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사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신고가를 썼던 이 세 종목의 교집합은요 실적 플러스 성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종목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실체 다 있고요. 실적도 적당히 나오면서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 리들샷 VT 우리 여기 다이소에서 봤다고 우리 올해 초부터 얘기한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과연 시장이 성장에 조금 더 지금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주들은 어제까지 거덜나게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어, 기술주들. 근데 그러면은 또 오늘 사실 올라간 종목들이 수출주, 그러니까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들 이렇게 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장님은 둘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질문을 제가 어제도 받았고 오늘 받았는데 네. 대답은 똑같아요. 실적주들은 1월 달부터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주. 그렇지.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나오고 그때 보면 돼요. 지금은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그러니까는 왜 그런 질문 해주시는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출주 지금 아주 좋죠. 예. 근데 장은요, 환율이 빠질 때 올라요, 오늘처럼.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서 장이 안 좋은데, 그러면 고환율에 노출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수출주들을 매매하겠습니까? 좋아질걸요? 근데 그 종목은 환율이 빠져야지 오르는 아이러니.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출로 좋아지는 것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중에 파마리서치라든지 VT는 수출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겠죠, 당연히. 이것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수출 관련 쪽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은 뭐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실적을 지금 약간 삐딱하게 쳐다보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반도체는 마이크론 좀 보고 봐도 되고요. 자동차는 삼성전자 보고 봐도 됩니다. 실적은. 왜냐면 그때부터 리서치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시즌 1월부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물론 뭐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프리 어닝 시즌이라 그래서 보고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될 필요 당연히 있죠. 근데 사실은 4분기 실적은 잘 안 봅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4분기는 또 예. 기본적으로 잘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1월을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12월이. 그래서
뭐 종목들이 이렇게 성장주 위주로 올랐고 이렇게 신고가 난 종목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일단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2,700 넘을까? 지금 컨디션에서 안 좋을 그것까지는 어렵겠죠. 올해 근데 예외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월 그러니까 달. 그게 우리가 예외로 생각할 수 있는 컨디션에는 우리만의 오리지널리티가 포함된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결할 수 있는 썸씽이 필요한 거죠. 그 우리 지금도 나가잖아. 우리 저 찐시황 안 올리고 지금 상법 개정 올린 거 보셨죠? 위에 우측 하 상단. 상법 개정. 아 근데 요새 좀 외롭네. 왜 상법 개정 얘기하는 그 방송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금투세는 그렇게 많더니 상법 개정은 금투세는 돌아보면 막 운들이 많았거든. 근데 돌아보니까 없어 우군이. 또 이제 이를 잘 되면 이제 기영군 대표님만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올 연말 안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좀 자주 얘기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꾸 아침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방송에는 국회 관련된 분들이 오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느낌적 느낌. 그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는 게 예전에는 저 기재부 장관도 오시고 저 장관들도 보시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저 뭐야 금감원 분이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다들. 장관이 불러가지고 왜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지? 뭐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말 잘해야겠네요. 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꾸 얘기하는 건 우리 가족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관계된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게 난 우리란다. 난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쪽 라인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증거는 없습니다. 예, 시장에서 긍정적인 우리 증시가 될 수 있기를 건전한 증시가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예상 물어보려 하셨잖아요 이재현 대표님께서. 예. 근데 이게 그렇게 가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대충 한 2,500선대에서 살짝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2,450에서 멈출 수도 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이 기억나시죠? 트리플 위칭데이입니다. 또 선물로 좀 동시만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화요일 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크게 줬어요. 변동성을 이미 이 정도 변동성을 보였으면은 외국인들이 그치. 사람이 그건 더 변동성 보이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지만 환율까지 생각하면 지금 엄청 싼 거야.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딱 믿음만 생기면은 엄청 싼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변동성이 좀 없을 거라는 거는 위쪽으로도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결국에는 50포인트 더 가면 2,500에 벌써 또 2,500 거의 다 와요. 또 그렇지. 오늘 오르면 그러면 또 부딪힌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2,500, 2,550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또 적당히 올라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관건은 뭐냐면 지수 낙폭 과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상승의 어떻게 보면 솔직히 사람들 되게 웃긴 거예요. 봐봐요. 어제 뭐 오른다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 오른다면이 나오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올라야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또 삼성전 하이닉스만 쫙 당겨가지고 50포인트, 60포인트 올려놔 버리면 엔솔만 당기는 그러면 제정신 못 차려요 또 종목들이. 그래서 좀 천천히 올라왔으면 좋겠다 바람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형주들을 더 세게 이끌 게 없습니다. 왜냐면 뭐 증권펀드라든지 이 기관들이 더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올라올 때는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빠질 때만 방어하니까 또.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라면은 외국인이 더 세게 당겨줘야 되는데 그들의 매크로 글쎄요. 그들의 반도체 글쎄요. 아직은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천히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엔 지금 또 그냥 종목 선정이 중요한 시장이네요. 근데 한동안은? 종목들이 오늘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내일 뭐 할까부터 시작해서 쫙 풀어볼게요.
아이디어잖아요, 주식은. 그렇지. 네. 아이디어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VT 신고가 보고 저 바닥권에 있는 화장품 사볼까 생각했어요. 그럼 아직 안 샀거든요. 언제 살까요? 내일 거래 붙으면. 제가 며칠 저번 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만큼 빠진 화장품들. 그러면 여기서 한두 번 더 올려치더라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래서 기관들 5천 주만 들어오면 돼요. 그럼 저는 1,000주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낙폭가들의 왜 아까 이제 신고가를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숨 쉴 거예요. 한동안은 또 저 같은 친구들 혹은 트레이더들 아마 어떻게 들어갈 거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혹은 두 번째 아이디어 아까 신고가 섹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겁나 잘 올라가는 거 엔터. 엔터는 약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 갔는데 느낌이 이래요. 중국 부양책 효과까지 같이 얻을 것 같다. 아까 정치국 회의부터 공작 회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이 나쁜 일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제 내용 말씀 안 드렸는데 그들이 4분기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 전망치 5%할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소비 진작이에요. 소비할 거면 또 써야 돼요. 그렇지. 쓰려면 여행 약간 올드하지 않아요? 여행주 좋아요? 올라요? 좀 또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이 소비의 패턴이요. 바뀌고 있잖아요. 네. 뭔가 케이팝이든 혹은 뭔가 이런 거 소비 이런 것들로 나가서 쓰고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 소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종목 선택할 때 왜 한 달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 2천이 좋아요. 박톱 가되니까 올라야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잘하는 것들, 한국이 잘하는 것들. 그래야지 트럼프가 뭐라 안 그래도 버티잖아요. 네. 그게 조선 엔터라고 제가 2주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교집합들이 사실은 하나씩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맞춰지는 과정 아닌가. 물론 차트 제일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그런데 조금은 이제 맞춰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거. 이게 지금 어제까지 깨졌다가 오늘 살짝 돌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올려쳐버리면 또 못 사거든요. 또 이제. 네. 예. 그래서 그 분기점에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러한 내용들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삼을 것이냐 앞으로의 한 말씀만 방향을. 드리고 싶은데 예.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네. 이게 종목들이. 투자 아이디어. 예, 왜냐면 내가 봤던 거가 제일 알거든요. 종목은. 그러면은 박 부장이 현상이가 나와가지고 엔터 좋다더라. 엔터 이틀 쉬어버리면 현상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욕을 먹기 싫으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종목이 워낙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타점이 맞을 때 조금 좀 비중을 치러 들어가더라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나쁘진 않은 거. 왜냐면 거덜나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나를 믿어야 될 시기가 왔다. 믿어야 돼. 왜 자꾸 웃죠 오늘? 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았나?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박현상 부장, 네, 또 우리 김정열 본부장 의견들 한번 잘 가슴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하고 비교하면서 네, 한번 투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신 박현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